부업을 시작했던 가장 큰 계기가 이제 사업 실패가 가장 컸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부업이 코로나가 끝나기 무섭게 적자를 보기 시작하면서 남은 건 이제 빚밖에 안 남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보니까 그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우울증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씩 상환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투자금이나 리스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때 결실하게 바로 시작을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만 9억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던 건가요? 저는 부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회사를 재직을 하면서 했던 부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부업이 많이 그때 유행하던 무인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부동산 경매 이런 것들을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동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집 월세 정도의 그런 금액만 있으면 보증금이랑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 무인점포도 마찬가지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시작을 처음에 했어요. 근데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가볍게 부업으로 시작했는데 그만큼 투자금이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조금 성과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공유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다른 투자자분들과 같이 이제 진행을 했고 그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서 괜찮다. 내가 하면 잘 되네? 앞으로 더 크게 해도 문제가 없겠네라는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이긴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유행하던 그런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가 골프였어요. 이제 MZ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열광할 정도로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골프였기 때문에 이거 잘 되겠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업도 잘 됐는데 이것도 하면 잘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했던 부업들은 그래도 투자금이 많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도 크게 타격이 없었을 건데 여기에 처음 이제 골프장에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는 뭐에 씌웠는지 제가 벌었던 모든 자산과 대출, 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대출, 그다음에 퇴직금까지 다 활용을 해서 근데 워낙 이제 골프장 자체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는 안 했어요. 마찬가지로 동업을 한 건데 그렇게 동업을 했다 하더라도 투자금 액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기 무섭게 그런 골프를 취미로 하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MZ세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해외로 나간 그런 수요들이 많아져서 시작하자마자 거의 적자를 보기 시작하면서 거의 2년간 진짜 저희가 투자한 돈은커녕 계속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폐업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시설 비용도 건지지 못하고 모든 걸 다 그냥 권리를 양도하는 걸로 해서 2년 만에 마무리하고 남은 건 이제 빚밖에 안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우울증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워낙 그동안 다 날린 거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게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아왔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고 좀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빚이 다 갚은 건 아니고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의 희망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매출도 계속 나오고 다른 여러 가지 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면 언젠간 빚을 다 쓸 수는 있겠다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구매 대행이나 그런 강의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할 거고 빨리 빚을 갚았으면 좋겠네요. 9억의 빚 중에서 얼마나 갚으신 건가요? 지금 이제 사업으로만 주택담보대출 제외하고 그 사업으로만 이제 진 빚이 한 9억 정도가 됐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상환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빚을 질 당시에는 계속 그런 이자와 생활비가 계속 나가다 보니까 가계가 계속 적자였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빚을 어느 정도 이제 일부 상환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금이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희망은 계속 있다고 생각하고 빚을 열심히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기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 이제 와이프한테 집이랑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지방을 내려가던가 아니면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뭔가 좀 다른 곳으로 떠나자라는 말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와이프가 자기도 전업주부긴 했지만 모든 일을 해서 같이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고 해서 그때 위안을 생각지 못하게 많이 받기도 했고 아무래도 실패를 크게 겪다 보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겨내려고 저는 나름대로 제가 성격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긍정적인 사고하는 부분이 많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려고 시간을 일부러 내서 좀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다운이 되니까 기분이. 그래서 시간 남으면 책도 조금씩 읽고 이러면서 그래도 트라우마를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운동은 빠짐없이 하고 있고 또 가만히 있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침체가 된다고 그런 시기가 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루틴하게 계속 운동하고 그리고 와이프랑 대화하면서
또 옛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부업을 시도해 보셨던 건가요? 부업을 시작했던 가장 큰 계기가 이제 사업 실패가 가장 컸고요. 아무래도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를 또 대출을 하던가 아니면 투자금을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던 것 중에 하나가 구매 대행이었던 건데, 이게 온라인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이 찾아봤어요. 뭐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구매 대행, 뭐 쇼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제가 이런 투자나 노력 대비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게, 아무래도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콘텐츠를 파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금이나 리스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매 대행이어서 그때 절실하게 바로 시작을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성과가 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잘하시는 분이 막 매출액이 100만 원, 150만 원 이랬거든요. 매출액이 수익이 아니라. 그래서 저렇게 잘 하시는데도 저렇게밖에 안 나오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좌절도 하긴 했어요. 저도 되게 그래도 큰 꿈을 안고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일어나 보려고 했던 건데, 그런 케이스를 보니까 쉽진 않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프로그램 통해서 무조건 이제 성과가 나는 강의가 진행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매출액이 갑자기 많이 오르게 돼가지고, 그때를 계기로 앞으로 이 분야로 계속 시간 투자하고 꾸준히 진행할 수만 있다면 리스크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부업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프로 수강러기도 한데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가 시설을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고, 강의는 그래도 사업을 하는 거에 비해서 많은 투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강의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의비도 어쨌든 간에 뭐 대출을 일으켜서 듣기는 했지만, 그게 아니면 사실상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그 당시 했었어요. 왜냐면 뭘 하더라도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본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진짜 다 포기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계속 시도하다가 잘 되는 게 터지면 어느 정도는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사업 비슷하게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던 거죠. 제가 했던 강의 중에 하나가 저랑 되게 잘 맞았었고, 그게 또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왔고 그 성과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 당시에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이거 무조건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강사님의 몇 년 전 상황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추천하시는 부업 있으신가요? 제가 구매 대행을 시작했던 것처럼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왜냐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가 자본금이 들어가거나 리스크가 있거나 재고가 있는 거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그런 리스크 없이 본인의 노력과 시간, 그 다음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그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부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사업으로까지, 본업으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업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절실하게 뭐 부업이나 사업을 해서 뭔가로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구매 대행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구매대행 강사를 하고 있는 라이언 강사라고 하고요. 구매대행을 하기 전까지 직장 생활을 18년 동안 그 한 직장에서 해외 영업직을 하면서 직장인으로서만 계속 생활을 했던 그런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노후에 대한 불안, 그다음에 퇴사에 대한 불안감들이 점점 크게 들면서 여러 가지로 부업을 생각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부업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패도 하고 그만큼 성공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돌아가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 하는 이런 사업이나 부업을 했다면 고생을 안 하고 순탄하게 사업을 했을 텐데, 지난 얘기지만 어쨌든 부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리스크 없는 사업을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좀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노후 준비나 퇴사 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뭔가 처음 하기에는 또 두려움도 있고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처음에는 뭘 하든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다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런 활동을 겪으면서 실패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부업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괜찮은 사업 중에 하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제 주변에도
저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구매 대행을 하면서 같이 잘 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도전만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뭐 부업으로 시작해서 사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어서 제가 강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를 시작하고 싶다면 이렇게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